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남극의 여러 곳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온난화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현재 약 95%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복구가 되는 힘이 있다.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남극의 여러 곳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온도가 올라간 것이 세종기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 남극 반도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라고 본다면은 바다에는 바다 얼음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육지 쪽에서는 육상을 덮고 있었던 빙하나 눈이 덮여 있었던 이런 지역들이 전부 녹아서 땅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가장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은 바다 얼음 의존성 동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황제 펭귄은 땅이 아닌 바다 얼음 위에서 번식을 해요. 둥지를 짓는 게 아니라 바다가 얼었을 때 그 위에 올라가서 발등 위에다가 알을 낳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은 바다 얼음이 줄어들게 되거나 아예 얼질 않게 되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황제 펭귄에 번식할 수 있는 그 영역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2015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황제 펭귄 번식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펭귄들이 그 바다 얼음에서 그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바다 얼음이 깨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던 황제 펭귄 새끼들이 거의 몰살됐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 다음 해에는 바다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서 번식지가 형성되지가 않았고요. 또 그 뒤에 바다 얼음이 회복이 돼서 다시 번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온 개체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황제 펭귄이 번식할 수 있었던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의 그 온난화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약 2100년쯤 되면 지금 현재 그 황제 펭귄의 약 95%가 아마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델리 펭귄 역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델리 펭귄의 주요 먹이는 크릴이거든요. 이 크릴이 어디에 사냐면 그 바다 얼음 밑에서 주로 살아요. 겨울 동안에 바다 얼음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그 크릴들이 먹을 게 많기 때문에 크릴들이 번성을 해요. 펭귄을 비롯한 새들이 먹을 게 많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다 얼음이 줄어들게 되면 식물 플랑크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 식물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크릴이 줄어들게 돼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냐? 바로 크릴을 먹고 사는 펭귄이나 다른 동물들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남극에 눈이 내려야 되는데 비가 와서 펭귄들 새끼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눈이 내리게 되면 등 뒤에 그 솜털 위에 쌓이다가 새끼가 훌훌 털어버리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긴 그 눈이 녹아서 체내에 들어가는 걸 많이 막아주죠. 그런데 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비 오는 대로 바로 솜털을 통과해서 바로 새끼 피부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피부에 닿게 되는 순간 체온 손실이 일어나겠죠. 새끼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눈이 아니라 살 속을 파고 들어가는 그 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새끼가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에 내리는 비는 죽음의 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기후변화로 그 바다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19년에 그 장보고기지 주변에 에드몬슨 포인트라고 하는 그 아델리 펭귄 번식지에 그 쓰나미가 덮쳐서 그 펭귄 번식지를 한번 쓸어내는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한 2월 중순경인데요. 그때쯤이면 아델리 펭귄들이 한창 새끼를 키우고 있을 시절이고 또 새끼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 쓰나미로 거기 있는 아델리 펭귄들 새끼들이 거의 다 죽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피해를 보는 종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로 또 수혜를 받는 종이 있겠죠.
한 예를 들자면은 남방 큰 제갈매기가 큰 수혜자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종기지의 안쪽에 그 포토소만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보면 약 2006년, 7년까지만 해도 그 빙하에 덮여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계속해서 빙하가 후퇴하면서 땅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드러난 지 얼마 안 된 땅에 남방 큰 제갈매기의 번식지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1980년대서부터 빙하의 후퇴 라인과 제갈매기들의 둥지 분포를 보아왔더니 빙하가 후퇴하면서 계속해서 그 선을 따라서 그 갈매기들의 그 서식지가 넓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남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런 종들에게는 어쩌면 기회의 땅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유 토착종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코로나 확산으로 인간의 활동이 뜸해지니까 전 세계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야생동물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남극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제가 주로 조사하고 있는 케이프 할렛이라고 하는 아델리 펭귄 번식지예요. 여기에는 예전에 그 뉴질랜드와 미국이 케이프 할렛 기지를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지를 지으려고 기지 지을 땅에 있는 펭귄들을 몇천 마리를 그냥 밀어냈대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지가 화재가 나서 그 기지의 기능을 잃게 됐고요. 그래서 그 기지를 철거하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인간 잔재물들 다 치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펭귄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게끔 철수할 때 인공 언덕을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이후에 확인해 봤더니 또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그 땅에 펭귄들이 다 들어와서 다시 서식지를 만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빠지면 이 놀라울 정도의 그 자연 치유력, 이 복원력이 발현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극이든 아니면 어디든 그 환경 훼손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그 요인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복구가 되는 힘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모니터링,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일은 그 지구의 환경 변화 그리고 인간의 활동이 그 남극의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생태계의 기본적인 구성 요인 그리고 그 생태계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적절하게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뭐가 어쨌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확실하게 과학적인 근거로 어디가 잘못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러한 해답을 찾기 위한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